운명을 바꾸려고 하면은 재물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손금이라는 게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재물선, 네. 그 다음에 성공 일선, 운명선, 뭐 이렇게 사업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닥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공부,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고 연애운, 30, 40대들은 돈, 5, 60대도 돈, 건강, 돈. 주로 그때부터 건강. 이제 5, 60대부터는 건강까지. 건강이지. 예. 근데 기본 베이스는 다 돈이죠. 일단은 맨 나중에 물어보는 거 저 돈 있어요. 뭐 손금 보고 그래도 재물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하면은 그게 궁금해서 온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 재물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지요. 좋은 배우자 만난다 이런 것들보다 재물선인 예. 그래요? 예, 요즘에는 다 재물이에요. 배우자는 조금 더 그 부분에서만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만 배우자를 찾지 나머지는 오로지 돈이에요. 돈, 뭐 성공, 내가 성공할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공에 굉장히 제가 어떻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장의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이거 하다가 보면은 이제 손금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보다가 일이 지금 바뀌신 운세인데요 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선이 이렇게 확 크게 달리 변하면은 일이 업종 변경이거든요. 혹시 이거 말고 본인이 하시던 일 말고 새로 뭐 바뀔 운세가 있는데 바꾸셨어요? 아니면은 바꿀 계획입니까?를 먼저 물어보면은 이제 바뀐 지 1년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럼 이 일을 계속 쭉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일선, 운명선이 굉장히 길고 높게 올라가면은 내 의지대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은 일을 씩씩하게 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젊은이들 중에서도 운명선이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운명선이 그러면 정확하게 뭔가요? 내 운명이 바뀌느냐 아니면은 내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는 내 신상의 일도 있지만 나의 뭐 그 연인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 돈도 일단 그렇고. 일이에요. 일이 바뀌는 거고요. 운명선 이꼬르 일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면은 흔히 이때쯤 돼서 운명선이 갈라지셨는데 혹시 일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다른 선을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재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운명이 확 바뀌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뭔가 삶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른 것들이 생겼을 때 운명선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구나. 일단 손금을 보기 전에 자, 네. 손의 모양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를 주로 써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아니고 그냥 육체적인 노동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머리하고 뭐 육체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본인의 손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손은 머리가 주로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지 되는 손이에요.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요. 자, 손금의 세계에서 오른손잡이라 그러면은 오른손이 본인의 현재 삶이고요. 왼손은 본인의 사주팔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타고나고 그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를 어떤 데 보면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뭐 그런 게 있긴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손이 현재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손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라 그랬으니까 왼손은 철학관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사주 보시는 데 이런 데 가시면은 왼손 이대로 읽어 드리세요. 그러니까 왼손이 내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을 보면 오른손 왼손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손금이 틀린 사람은 있어요. 오른손잡인데 왼손은 너무 좋은데 오른손이 손금이 너무 안 좋으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사주는 이렇게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른손 자체가 현재 삶 자체를 그 사람이 제대로 못 살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왼손은 너무 안 좋은데 오른손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손을 보자마자 인생 제대로 사셨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가정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 자기가 어긋날 수도 있는데 선생님 나는 굉장히 그렇게 안 살려고 열심히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생명선 자체가 왼손에는 되게 긴데 생명선 자체가 현재 삶에는 짧은 사람이 있어요. 건강 제대로 안 챙기시네요. 본인의 명을 못
찍히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인스턴트 많이 먹고 안 그래도 건강선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선이 굉장히 반대인 그거 있죠. 굉장히 짧은데 길어지는 거. 생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가 몸이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영양제 챙겨 먹고 병원에 자주 가고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한번 보면은 생명 손급을 막 억지로 그려 넣어서 뭐 생명을 연장했다. 옛날 예적 얘기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여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타고난 사주가 바뀔 수 있다. 요게 엄청 중요한 제일 것 중요해요.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실은 운명선 이꼬르 일이고 그 다음에 내 운명이라고 하면은 운명선이 없는 사람은 잘 드문데 그래도 간혹 보면 운명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운명선이 어느 거예요? 운명선이 요 중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운명선이라고 합니다. 왼쪽 오른쪽에 다 중앙에 보이는 네. 요 선이 이게 운명선이고 약지 쪽으로 올라오는 게 이게 재물선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거 봤을 때 보통 생명선은 되게 잘 알고 생명선, 네. 감정선, 두뇌선, 그다음에 요 중앙에 있는 게 운명선. 혹가다가 20대 초반인데도 재물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 거 봤을 때 보통 생명선은 되게 잘 알고 생명선, 네. 감정선, 두뇌선, 그다음에 요 중앙에 있는 게 운명선. 뭐 건물 있고 뭐 이런 거 걔네들은 요즘에는 그것이 다 나한테로 온다는 거를 알잖아요. 어쨌든 재물선이 어릴 때보다 탄탄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지만은 혹가다가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선을 보고 네. 내 재물을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요 중앙에 있는 선은 운명선. 운명선이고 예. 운명 그러면은 이꼬르 쉽게 볼수 일이라고도 있는 할 수 건가? 있고요. 굉장히 쉬워요. 알면은 자,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그 다음에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6가지만 일단 보면은 대충은 초보자 할지라도 내 손은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답답할 때 내 손바닥을 쳐다보고 네. 아, 내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건가요? 있죠. 대충. 네. 대충은? 네. 근데 이 오른손을 만일에 계속 변한다고 하면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손금도 바뀔 수 있다는 맞아요. 뭔가요? 바뀔 수 있어요. 그 지금부터 제가 뭐 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예를 들면 뭐 재물선이나 이런 것들 운명선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자, 운명이라는 게 정해진 거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노력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더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고 재물선도 바뀌고 다 바뀐다고 하면 지금 선생님한테 어떤 뭐 지금 현재 나의 평을 듣고 네.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디 가면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관련 전문가들이 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살아라 뭐 예를 들어 보험도 그렇고 재무 설계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그럼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완점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금을 보시고 아 이 친구한테 어떤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그렇죠. 제안을 해주시는 건가? 그럼 혹시 선생님이 보셨던 이렇게 그 손금들 중에 와 진짜 특이하다 이런 손금이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어떤 손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재선이라고 있거든요. 횡재선이라고 하면은 약지하고 소지 사이에 선이 딱 선명하게 딱 중간에 일자로 오는 그 선이 횡재선이에요. 이 횡재선은 드문데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횡재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 횡재선이 있는데 혹시 돈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한 방 돈을 버셨던 어떤 기회가 있거나 뭔가가 있었어요 했더니 돈벼락을 내가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벼락을 어떻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돈벼락을 맞았어요 했더니 그거는 내가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어요. 실은 이 횡재선이 있으면은 딱 또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또 잘 지켜야 돼요.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횡재선은 어느 날 관리를 못하면은 또 갑자기 진짜 거지처럼 이렇게 확 바뀌는 어떤 그런 게 로또 있을 맞고 수도 거지 되는 그런 경우 손금이라는 게 100명을 보면 100명이 다 틀리고 지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0명이 오면 10,000명이 다 손금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횡재선은 드물게 저도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3, 4년 있었는데 횡재선을 본 거는 딱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횡재선이 있는 분은 많이 없으시구나.
손바닥에 별이 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있잖아요. 재물선에 별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별이 아니라 재물선에 있어서 별이 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큰 돈, 그러니까 별도 어느 크기에 따라 틀린데 손바닥 봤을 때 별선이 보통은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요게 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분 손을 이렇게 봤는데 별이 너무 선명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횡재선 못지않게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에 있어서 한 방 있으셨어요. 어쨌든 뭔가 있다. 별 그랬더니 이게 19억짜리 별이더라고요. 19억짜리 네. 찾아봐야겠는데. 네. 그려도 될까요? 한때는 저도 열심히 손에 별을 내 별이 어떨까 하면서 손을 막 별도 저 혼자서 그리고 그랬어요. 이제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광고해서 네. 뭐 엄청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별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인기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인기도 올라오면서 이런 별들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이건 연예인선이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인생에 있어서 약간 로또 맞을 기회는 횡재선과 네. 그다음에 내 손바닥에 별이 별, 있나 네. 없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될 쌍인가 안 될 쌍인가 되게 궁금한 게 예전에 역대 그 재벌가들의 회장님들 손바닥을 보면 뭐 M자가 있고 뭐 막금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손금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막징금이라고 해가지고는 찡금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재벌가들이 막징금이었다라고. 막징금이라는 게 그 일자 손바닥으로 보면은 여기 생명선 옆에 두뇌하고 감정선이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자로 가는 게 막징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뇌도 일자, 감정도 일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두뇌도 일자고 감정도 일자 같으면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되게 고집도 세고 굉장히 좀 그거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네,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은 그러니까 막징금에 있어서 그냥 막징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막징금과 운명선과 재물선이 굉장히 쭉 같이 다 뻗어서 올라가 줘야지만이 굉장히 부자 되는 손인데요. 그 막징금만 있고 운명선이 올라오다가 두뇌선과 감정선에서 치고 못 올라오고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거나 재물선이 못 올라온다거나 한다 하면은 그거는 막징금 아류라고 합니다. 막징금이라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운명과 재물선이 받쳐줘야지만 그래도 이게 좀 타고날 수 있는. 그러면 보통은 내 손바닥 안에 운명선을 통해서 나의 직장이나 재물이나 인생에 있어서 그 변환점을 알 수가 있고 재물선 이런 것들 삼지창이나 이런 걸 보고 나의 그 여러 가지 재물적인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 저는 오늘 제일 중요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지금 뭐 달에 1,000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다 나가버리면 재물선이 올라오지 않는다. 근데 네가 단돈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저축을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물선이 올라간다. 손금은 그러니까 맨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씩 그냥 변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도 내 손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눈만 뜨면 재물선이 그래도 올라갔나 어쨌나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구나. 재물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린데 자 여기가 저승길이라고 한다 하면은 자 여기 쭉 올라오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저승길 갈 때까지 내가 돈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분들은 돈이 올라오다가 요쯤 돼서 멈추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봐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재물선을 저승길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자녀가 있으면 미리 증여하거나 미리 그렇게 그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자기는 계획이 미리 내 죽기 전에 다 나눠줄 거는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쭉 그러니까 저승길까지 간다면은 나는 내 죽고 난 뒤에 자식한테 뭐 그거 하지 절대로 미리 주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재물선이 중간에 가다가 끊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고객님은 금전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끝까지 내가 돈을 쥐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는 조금 안 보이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뭐 자식한테 주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본인이 조금 더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사람은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돈이 끝까지 안 올라오면은 조금 제가 돈에 있어서 금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 하고 그냥 충고나 조언을 해드리지요. 돈이 하나도 없거나 뭘 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건 어떤 손금일
그런 그런가요? 손금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냥 속된 말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은 기부를 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하다가 말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만약에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불쌍한 사람 뭐 돕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달달이 꼬박꼬박 뭐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년까지는 그냥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내 운이 조금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쭉 쌓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되면은 내 돈이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없던 재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운명선이든 재물을 누리든지 해서 절대로 중간에 7년 이전에 깨면 안 돼요. 깨면은 여기에 비법은 꾸준함. 그쵸. 기부를 하든 예. 저축을 하든 어떤 노력에 있어서 7년은 네. 뭔가 득을 그냥, 바라지 예, 예, 말고 예, 그냥 맞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 하나의 운을 전환점으로 삼고 꾸준하게 예. 지치지 않고 예. 끈기 있게 예. 달성하는 예, 게 예. 최고. 그게 근데 엄청 힘든 거죠. 힘들어요. 손금에 나의 이제 선생연분은 예. 살면서 3명이 있다. 네, 뭐 네. 이런 말도 예, 있고 네. 그거보다 적으면은 소위 말해서 결혼운이 좀 떨어지고 그거보다 네. 많으면은 또 결혼했다가 또 결혼하고 이런 분도 있다고 하긴 네, 하던데 네. 그러면 손금에서 결혼운은 어떻게 보는 자, 건가요? 결혼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운명선에 있어서 갑자기 달리했거나 두뇌선이 내려가다가 두뇌선이 갈라지고 또 새로운 어떤 두뇌선이 또 하나, 그러니까 이중두뇌선이라고 해요. 네. 예, 두뇌선이 네, 제 여기는 봤을 때 두뇌선이 이렇게 그냥 일렬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하나가 더 생겨서 이중으로 떨어지는 어떤 두뇌선이 있을 때는 그 꼭지점을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선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양쪽 손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은 어떤 게 양쪽 손에 다 있는데 뭐 보면은 어쨌든 두뇌선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일찍 결혼하면은 이혼수가 한 번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손바닥에서 나의 결혼운과 네. 이건 두뇌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냥 이게 손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꼭 정해져 있는 룰은 네네. 없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배우자 선인데 요것도 보고 요것도 여기서도 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네네.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혹시 이때 배우자하고 이혼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쌓이는 노하우 경력에 의해서 제가 이제 잡아내는 거고요. 그냥 룰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 시기에 꼭 이혼을 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에 있어서 변화는 있다는 거는 이제 볼 수 있고요. 복합적으로 다 봐서 그냥 요때 무슨 일이 있었고 요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셨겠네요 라고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결혼선은 또 여기 배우자선은 요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선이 있거든요. 요 선 2개 보이시죠? 보통 이제 보실 때 여기 이제 결혼선으로 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네. 결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선이 많은 건가? 이게 선이 많다고 해서 네. 뭐 결혼 뭐 선이 뭐 어떤 사람은 3개 4개 있는 맞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뭐 100명을 만나든 20명을 만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의미 있는 사람은 한 뭐 선 숫자대로 한 3, 4명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선이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하나가 딱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일편단심이겠네요. 뭐 인생길에 있어서 이 사람 아니면은 뭐 죽을 때까지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은 손금궁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손금궁합은 딱히는 없어요. 없죠. 근데 네. 아까 전에 말씀 주셨듯이 서로가 보완된 손금을 그쵸.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맞죠. 그렇죠. 손금궁합으로 쳤을 때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내 운명은 타고났지만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조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나마 조금 뭐 미신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길, 뭐 봉사나 기부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좋은 기운을 네. 당겨서 나의 뭐 부족한 점을 조금 그쵸. 채워갈 수 네. 있게끔 네. 그렇게 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네. 다 같이 웃는 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길에 있어서 내리막이 있으면은 오르막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